이 산화환원 반응은 실제로 전체 화학 반응에서 산화환원 반응인 거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랑으로 나눌 정도로 산화환원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을 찾기가 드물 정도로 산화환원 반응 자체가 많은데, 보면은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보면은 처음 나온 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자, 광합성은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이 광합성의 정확하게 거꾸로 역반응이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야, 그러면은 광합성이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럼 거꾸로 진행되면 호흡이야. 그 호흡도 무슨 반응이겠어?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똑같아요. 자, 산화환원 반응으로 자, 식물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인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과거 광합성 생물이 등장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을 했죠. 호기성 세균이. 그리고 이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나중에 뭐가 생겼어요? 오존층이 생겨서 결국에 나중에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됐기 때문에 광합성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가 뭐가 됐습니까? 포도당하고 산소가 된 이 반응이잖아요. 이것도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 이동을 안에서 풀어주려면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이산화탄소가 뭐가 됐습니까? 포도당이 되는 거는 환원. 그 다음에는 물이 산소가 되는 거는 산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가보면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하는 호흡 반응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세포호흡이 정확하게 이 반응에 무슨 반응이에요? 거꾸로 가는 역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면 거꾸로 진행되는 역반응도 당연히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서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을 하는 이 반응은 거꾸로. 자, 봐봐.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될 때는 무슨 반응이에요? 환원이죠. 그리고 물이 산소가 되는 건 산화했잖아요. 근데 거꾸로는 이게 더 뒤집어서 보면은 얘가 일로 가는 건 무슨 반응이겠어? 산화.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건 무슨 반응이겠어? 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반응 거꾸로 가버리면은 산화와 환원 반응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주 나오겠죠. 정반응하고 역반응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광합성 반응 하나만 외워놓으면 반대 반응에서는 산화 반응이 환원으로 바뀌고 환원이 산화로 바뀐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 바로 연소예요. 연소.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은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물품 전력 생산, 운송,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연소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랑 급격하게 결합을 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빠른 산화 반응이 바로 뭐다? 이 연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테인이 연소되면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메테인 입장에서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산화, 그 다음에 산소는 물이 생성이 돼요. 이 물로 변하게 되는 이 반응은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연소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빠른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단골 출제 문제가 바로 이 철의 재련 과정이에요. 철의 재련. 자, 철의 재련은 재련이라고 하는 건 철을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련은 어떤 금속의 원광석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재련이라고 해요. 철도 재련하고 알루미늄도 재련하고 구리도 재련하고 대부분의 금속은 다 재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철광석은요 그냥 어떻게 철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철이 Fe2O3나 Fe3O4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게 적철석, 자철석 그렇거든요. 그리고 얘가 산화철하고 누구랑 결합했겠어요? 돌덩이랑 있어야 되니까 누구랑 결합했겠어요?
규산염 광물인 SiO2랑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실제로는 뭐예요?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서 뭐만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철만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얘 떨어내고 그 다음 뭐예요? 산소까지 떨어내야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이 용광로 안에요. 용광로 안에다가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뭘 넣어주냐면 철광석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석회석. 석회석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석회석에 해당이 돼요. 탄산칼슘 넣어주고 그 다음 뭐 넣어주냐면 코크스. 코크스는 그냥 숯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수한 탄소예요.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석회석을 넣어주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녹는 점을 낮춰주고요. 철광석의 녹는 점을 낮춰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용광로 안에다 넣고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요.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고 이 안은 그렇게 산소가 충분하지가 않은 환경이에요. 이게 완전 열어놓고 태우는 게 아니라 약간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용광로 안에서는요 산소가 부족한 연소가 일어나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연소가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불완전 연소라고 해요. 불완전 연소. 그래서 원래 탄소가 충분히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연소가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그냥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CO2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래서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해요. 매우 불안정해서 얘가 빨리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되게 잘 뺏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뺏어오겠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철광석으로부터 이 산소를 뺏어오는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저 일산화탄소가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코크스가 산화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자, CO가. 그럼 이거는 무슨 반응이야? 산화 환원 반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광석이 이때 생성된 일산화탄소로부터 여기서 들어간 건 지금 적철석이죠. 자, Fe2O3에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려면 산소 원자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3개를 떼내야 되죠. 그래야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3개를 떼내기 위해서는 봐봐, CO가 산소 원자 하나랑 결합을 해야 이산화탄소가 돼서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 3개를 떼어내야 되니까 일산화탄소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개가 산소 3개를 떼어내면서 뭘로 변해요? 3개의 이산화탄소로 변하고 그 다음에 산화철은 산소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순수한 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철은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됐고요? 그냥 환원이 됐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됐습니까?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환원 반응, 얘는 산화 반응 이렇게 되면서 순수한 뭐가 얻어냈어요? 철을 얻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석회석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지. 석회석은 탄산칼슘인데 얘는 녹는 점을 낮춰주기도 하고 혼합해서 가열을 해주면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해준다라고 했는데 자, 이 반응은 봅시다. 탄산칼슘을 가열을 해주면 자, 산화칼슘하고요. 여기서 이산화탄소로 떨어져요. 열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하고 산화칼슘이 생겨요. 생석회가 생기는데 이 산화칼슘이 여기 아까 선생님이 붙어있던 뭐예요? 광물 있죠. 돌덩이에 붙어있던 SiO2 규산 성분이랑 결합을 해서 CaSiO3라고 하는 뭐가 되냐면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로 변해요. 이 슬래그는 일종의 불순물에 해당이 돼요. 불순물. 예,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돌덩이를 제거를 해주는데, 자, 이 반응 있죠? 탄산칼슘을 가열을 해서 산화칼슘이랑 CO2로 만들어내는 이 반응은 그냥 열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뒤에 슬래그 만들어내는 이 반응 있죠? 산화칼슘이랑 이산화규소랑 결합을 해서 슬래그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이거는 일종의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3단계 반응 두 개 자체는 둘 다 뭐가 아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1, 2단계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맞는데 이 3단계 있죠. 탄산칼슘의 석회석의 열분의 반응이랑 슬래그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인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주시고 이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를 떨어내기 위해서 일산화탄소가 몇 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적철석을 갖다 실험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자철석을 갖다가 안에 넣어줬으면 얘가 Fe3O4잖아요. 여기서 산소 4개 떼어내려면 일산화탄소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4개가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3Fe 더하기 4CO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어내야 되는 산소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분자의 개수도 달라지니까 저것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을 보면 섬유 표백, 우리 대표적으로 살균 표백제로 사용을 하는 게 뭐예요? 락스죠, 락스. 락스 묻어버리면 옷의 색깔 싹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얀색이 더 아주 하얗게 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옷을 표백제로 세탁하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옷이 하얗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표백 작용을 하는 게 산소계 표백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염소계 표백제가 있어요. 산소계 표백제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 옥시크림. 옥시가 산소잖아요. 옥시즌이. 그죠? 옥시크림 같은 게 바로 산소계 표백제고, 방금 설명했던 락스 있죠? 락스 같은 게 염소계 표백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갈변. 사과를 깎아 공기 중에 두면 깎은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 배 같은 것도 변하죠. 그것도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고, 손난로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시커먼 철가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손난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닐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얘가 밀봉되어 있어야 산소랑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뜯고 나서 그냥 가만히 두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주물러야 되죠. 주물른다는 소리는 계속 안에 있는 가루들이 누구랑 밖에 있는 산소랑 결합하게 계속해서 주물러주면 그때 뭐가 발생을 한다? 열이 발생을 하는 것도 바로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탐구 리포트 봅시다. 이 탐구 리포트에서 이게 산화 환원 실험해 주는 거잖아요. 이 안에다가 산화구리하고 숯가루하고 넣고서 같이 가열을 해주면, 그 산화구리는 검정색이고 숯가루는 순수한 탄소란 말이에요. 포커스 같은. 그러면은 연소를 시켜주면, 가열해주면 여기 있는 산소가 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붉은색의 금속 구리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뭘 사용해 줍니까? 석회수를 사용을 해주죠. 그러면 석회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수산화칼슘의 포화 수용액이에요. 얘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탄산칼슘의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물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일종의 중화 반응인데,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검출을 해주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1번은 자, 산화구리는 어떻게 돼요? 환원되죠.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검정색의 산화구리가 검정색이 되는 게 아니라 붉은색의 금속 구리로 변하니까 이것도 틀렸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까닭은 CO2가 발생을 해서 바로 검출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다음에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와 숯가루를 시험관에 놓고 함께 가열했더니만 시험관에 붉은색 고체는 붉은색의 금속 구리가 만들어진 거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거는 CO2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숯가루는 여기서 산화구리에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산화된 거 맞고, 산화구리는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환원된 거 맞고, 붉은색의 고체는 그렇죠, 산화구리에서 산소가 떨어진 구리 맞고, 숯가루는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도 맞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까닭은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이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는 일종의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반응입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셀파 세미나. 구리하고 요 질산은 수용액 사이의 문제는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속의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까 구리가 은보다 크죠. 그렇죠. 금속의 반응성이 구리가 은보다 크니까 구리가 산화가 되고 은이 환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질산 은 수용액이니까 은이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할 거고, 따라서 이게 구리가 산화가 되면은 구리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진 전자 두 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동한 전자의 총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은 1가 양이온이니까 전자 두 개를 다 받을 수 없으니 따라서 은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은이 바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용액의 색깔 변화랑 이온의 숫자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리 이온이 몇 개 생겼어요? 한 개 생길 때 은 이온이 몇 개 없어졌어요? 두 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증가한 이온 수는 얼마예요? 증가는 하나 늘었고, 감소는 몇 개가 줄었어요? 두 개가 줄었죠. 그러니까 전체 이온 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 감소가 되는 거니까 전체 이온 수 자체는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용액의 색깔은 원래 무슨 색이었어요? 무색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점점 늘어나요? 구리 이온의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수용액에서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이온의 숫자가 늘어나면 뭘로 알 수 있냐면 수용액이 자꾸 무슨 색으로 변한다? 푸른색으로 변한다 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온수의 변화, 수용액의 색깔 변화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구리주를 질산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고 시간이 흐른 뒤에 봤더니만 은이 석출이 되면서 수용액은 푸른 색깔로 점점 변해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리는 반응성이 좋으니까 산화가 되고 은은 환원이 된다. 맞아요.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방금 설명해 드렸죠? 감소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용액의 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은 구리 이온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신 기초 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1,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에 5, 4번에 2, 5번은 4, 그 다음에 6번에 5, 그 다음에 7번은 4, 그 다음에 8번은 2, 9번은 3, 10번에 2, 그 다음에 11에 1. 이거는 11번에 1은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라 중화 반응이에요. 이 다음 반응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광합성이 산화 환원 반응이면 역반응인 호흡도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그죠? 질문 있어요? 12번까지? 질문.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6? 또? 8번. 6번, 8번? 또 없어? 자, 6번, 8번. 자, 다음은 묽은 염산에 아연을 넣었을 때 염산에 있는 수소 이온과 아연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연은 뭐가 됐어요?
아연 이가 양이온됐으니까 전자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됐으니까 환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됐으니까 산화된 거 맞고요. 수소 이온은 전자 얻어서 수소 기체가 돼버렸죠. 그렇죠? 환원된 것도 맞고. 이 반응 당연히 전자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맞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것도 맞고요.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잃어버린 애는 아연이고 얻은 애는 누구니까? 수소 이온이니까. 전자는 아연에서 누구로 갔다? 수소 이온으로 이동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결국에는. 그죠. 수소에서 아연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보면 되냐면, 결국에는 화살표 반응, 이게 반응 전이고 이게 후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전이고 후니까 반응이 끝나고 나서 누가 이온으로 있느냐를 봐야죠. 결국에는 아연이 이온으로 변했다. 그럼 뭐예요? 전자? 양이온이 됐으니까 잃어버린 거고. 그렇죠. 수소는 수소 기체가 돼버렸으니까 전자를 얻은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8번은 자, 다음은 두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화되는 물질, 전자를 잃은 물질이죠. 그럼 첫 번째에서 전자를 얻은 물질, 여기서 전자를 얘는 어떻게 했어요? 산화구리는 어떻게 했어?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산화구리가 구리 됐으니까 전자, 산소 어떻게 됐어? 잃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환원. 그러면 수소가 산소로 어떻게 됐어요? 얻었죠.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산화. 그 산화된 거니까 수소가 산화됐으니까 요거. 그럼 얘하고 얘는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산화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돼야 돼요? 잃어야 되죠. 전자를 잃어버린 거면 여기서 뭘로 존재해야 돼요? 양이온으로 존재해야 되죠. 누구예요? 얘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누구였어? 철이었죠. 그러니까 철이죠. 따라서.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후만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보자. 자, 1번은 이게 대표 문제예요. 대표 문제. 이거 앞에서도 했지만 구리와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에요. 자,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하고 넣고 해주면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면서 붉은색의 금속 구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구리가 금속 구리로 변했고, 저기 있던 탄소가루는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됐겠어요? CO2가 되니까 석회수에서 검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환원되고 탄소는 산화된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됐죠. 틀렸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선생님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이라고요?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고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1번, 그 다음에 3번은 5번, 그 다음에 4번인데 이게 3번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마그네슘 연소 반응인데, 원래 드라이 아이스는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예요. 그냥 순수한 이산화탄소 덩어리가 드라이 아이스인데,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넣고서 태워버리면, 원래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우려면, 연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아버렸으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그럼 산소를 누가 공급해 주냐면, 드라이 아이스는 여러분들 무슨 성질합니까? 승화하잖아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데, 그 나온 이산화탄소 기체로부터 뭘 받아와요? 산소를 뺏어와요. 그래서 얘가 연소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탄소 가루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 물질이 봐야 바로 뭐예요? 그냥 탄소예요. 숯가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드라이 아이스예요. 산소 잃어버렸죠. 산화가 된 게 아니라 환원이 됐죠.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죠. 생성된 검은색 가루는 여기 있는 탄소 가루예요. 네, 맞아요. 네, 연소를 하기 위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드라이 아이스로부터 산소를 뺏어온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자. 이거 다음은 수산화 나트륨은 염기성 수용액이에요. 염기성.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말 그대로 산이니까 산성 수용액이에요. 수산화 나트륨과 마그네슘 조각을 집어넣고요. 아세트산에다가
마그네슘 조각을 집어넣는데 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나에서는 마그네슘 조각 근처에서 뭐가 발생했대요? 기포가 발생을 했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배울 테지만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근데 이때 반응하는 금속이 산은 결국에 수용액 안에서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어야 돼요. 수소보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소보다 더 큰 금속이 만약에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하냐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난 거고 나에서는 결국에는 마그네슘이 아세트산에 있는 수소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소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H2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는 마그네슘이 어떻게 됐어요? 이가 양으로 변하는 산화가 되는 반응이 일어났고 수소 이온이 마그네슘에서 떨고 낸 전자 두 개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된 겁니까? H2 수소 기체로 전자를 얻어버렸으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은 3번이고요. 네, 8번에 3번.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한번 봅시다. 9번은 묽은 염산에 금속 A와 B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염산이니까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수소 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A 표면에서만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A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여기서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했다는 소리는 수소가 환원이 돼서 전자를 얻어버린 거고 금속 A가 산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반응성이 큰 거예요. 선생님이 전자를 잃어버릴수록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근데 얘는 수소한테 전자를 못 줬으니까 수소가 누구보다 반응성이 큰 거니 B보다 반응성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했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건 맞는데 아까 선생님 뭐보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 돼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수은, 구리, 은, 백금, 금은 산하고 반응을 해도 수소 기체가 발생을 안 해요. 자, 가에서 얘는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체가 발생을 했죠. 기체가 발생을 하려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려면 수소 이온 두 개가 전자를 얻어서 H2 수소 기체가 생성이 돼야 되니까 수소 이온이 줄어야 수소 기체가 생기는 거라서 수소 이온의 수는 감소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모두 산화 환원 반응 이거는 반응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만 일어난 거니까 틀렸고 가에서 금속 A가 잃은 전자의 수와 수소 이온이 얻은 총 전자 수는 이거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거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잃은 전자 수하고 그다음에 얻은 총 전자 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거를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네. 이거는 무조건 같아야 해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게 철광석 이 재련 과정 문제도 매번 나와요. 매번. 용광로의 단면도와 용광로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부예요. 자,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산화 환원 반응이고 뭐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가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얻었죠?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당연히 산화 환원 반응이 맞아요. 그 다음에 철광석에서부터 산소를 떨어내는 반응, 무슨 반응입니까? 이거 산화 환원 반응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석회석이 열분해져서 생긴 산화칼슘이 이산화규소랑 결합해서 슬래그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선생님이 일종의 무슨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를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누구예요? 산화철은 환원됐죠. 일산화탄소는 뭐가 됐어요? 산화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산화된 물질에서 환원된 물질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누구니? 일산화탄소지. 환원된 물질은 누구예요? 산화철이죠.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어야지 맞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낸다. 이거 맞아요. 이거 얘가 오타인가 보다. 이게 여기가 이게 이 C고 얘가 이해야 맞나 보다. 인쇄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불순물은 산화환원 반응으로 제거한다. 이거 불순물 제거하는 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중화 반응이어서 선생님 계속 얘기해 주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에 5, 12는 4,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주를 넣고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반응 진행에 따른 수용액의 색 변화 양상. 지금 보면은 누가 반응성이 커요? 구리의 반응성이 은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구리가 요 안에서 질산, 은 수용액이니까 수용액 상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은 이온이 이렇게 있을 텐데 구리는 뭐가 돼요? 이가 양이온 되니까 전자 2개 잃어버리고 이 떨어진 전자 2개를 일가 양이온 2개가 받아야 되니까 은 2개가 석출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구리 이온이 생겼으니까 구리 이온은 수용액 상태에서 무슨 색이다? 푸른색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푸른색이 점점 진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까닭은 뭐가 생겼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서 구리 이온이 생겼기 때문에 색깔이 점점 푸른색이 진해지고요.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그럼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예요? 구리가 산화됐죠. 산화되는 물질은 구리가 산화됐고,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은 누가 환원됐어요? 은이 환원이 돼 있으니까 전자는 구리에서 은 이온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반응과 관련된 반응식인데 세 반응의 공통점은 셋 다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고 각 반응이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광합성을 통해서 발생한 산소 때문에 뭐가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의 출현이 일어났다.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결국엔 뭐가 생겼습니까? 오존층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으로 뭐예요? 저걸로 난방.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 등으로 인류의 생활이 윤택해졌고 생활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철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강도가 높은 철을 얻어내게 됐죠. 그쵸? 따라서 강도가 높은 철로 교통수단이나 아니면은 건축물이 발전을 이뤄내게 되었다. 뭐 이 정도 써주시면은 각각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래요. A부터 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물과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자, 비커 1에는 A1가 양이온을 집어넣고요. 비커 2에는 B2가 양이온 수용액을 집어넣고 각각에다가 금속 C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반응을 하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속 C가 뭐가 된 거예요? 산화.
넣어준 이온이 원래 있던 이온이 환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커 1을 봤더니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양이온 수가 변화를 했는데 반응 전보다 어떻게 됐대요? 줄어들었대.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얘가 존재하는 양이온이 이가 양이온이래요. 그러면 봐봐라. 여기서 금속 C하고 비이가 양이온이랑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원래는 무슨 이온만 있었어? B만 있었어요. 이온이. 근데 반응 끝나고 나서 누가 있대? C가 있대. 그러면은 C가 반응을 해서 이온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서 C가 무슨 양이온이라고 줬어? 이가 양이온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반응 끝나고 나서 이가 양이온 됐다라고 줬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얘가 이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몇 개가 나왔겠어? 2개가 나왔고 이 나온 2개는 B가 받았다라는 소리죠. 결국에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금속 B가 석출이 된 거예요. 그럼 봐봐. 처음에 얘 이가 양이온이 있었고 생긴 것도 이가 양이온이죠. 그러면 전화량이 둘이 어떻게 돼요? 같죠? 그렇잖아. 이거 이온 하나 생길 때 얘도 이온 몇 개 없어진 거야? 1개 없어진 거잖아요. 전화량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온이 1개 늘어났고 1개 없어졌으니까 양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반응 전보다 이온수가 변했다는 소리니까 일단 여기도 뭐가 일어났다는 소리야? 반응이 일어났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C하고 A1가 양이온하고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 C는 2가 양이온인 걸 줬어요. 그러면 2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 몇 개 떨어져야 돼요? 2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떨어진 전자를 A도 2개를 받아야 되죠. 근데 A는 몇 가 양이온이야? 1가 양이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자 2개를 얻으려면 1가 양이온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얘는 2가 양이온 되면서 내놓은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내놓은 전자를 얘가 받아야 되잖아. 당연히 잃어버린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가 양이온이니까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석출되는 금속 A는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처음에 반응 전에 이온수가 몇 개였어요? 반응 전 이온수 몇 개야? A만 2개 있죠. C는 이온이 아니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는 C 이가 양이온만 하나 있죠. 그러면은 1개 늘고 몇 개 줄었어? 2개 줄었죠. 그러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렸으니까 존재하는 양이온이 여기서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여기도 일단은 C 이가 양이온 존재하고 양이온 수는 줄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응은 둘 다 일어날 거고 따라서 기억에 알맞은 말은 C 이가 양이온이고 그러면 이 밑에서 원자 한 개의 평균 질량이 B가 C보다 크대요. 자, B 이가 양이온 한 개가 C 이가 양이온 하나보다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B가 C보다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그러면 비커 2에서 반응 전과 후에 뭘 물어봤어요? 수용액의 질량을 물어본 거죠. 금속의 질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C하고 B 이가 양이온이랑 있는 상태에서 반응 끝나면서 C 이가 양이온 생기고 B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용액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원래 녹아 있었어? 수용액 입장에선 누가 원래 녹아 있었어? B 이가 양이온이 녹아 있었죠. 근데 B 이가 양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자꾸 지금 뭐가 됐어요? 석술돼서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를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C 이가 양이온이 녹아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어차피 하나 없어지고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가 무겁대? B가 C보다 무겁대. 그럼 B 이온이 줄고 C 이온이 늘어나면 이온수는 변화가 없지만 B 하나가 C 하나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용액이? 무거운 애가 없어지고 가벼운 애가 늘어났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커야죠. 질량이 줄어들었겠죠. 결국에. 원자량이 어떻게 되니까? 더 가벼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치고 8이라고 치면 10 하나 없어지고 8 하나 늘어난 거야. 2가 줄어든 거죠, 결국에.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산화 환원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이온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 질량을 주고서 원자량을 주고서 이 수용액의 질량이 늘어났을 거냐 아니면은 금속판의 질량이 어떻게 됐을 거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물어볼게. 수용액은 B가 빠져나가고 지금 C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액의 질량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도 지금 금속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금속판은 누구야? C지. 여기서 누가 빠져나가 자꾸? 지금 C 이가 양이온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누가 달라붙었어 여기? B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금속판은 질량이 어떻게 됐겠어? 늘었죠. 왜? B의 질량이 C보다 무거우니까 가벼운 거 빠지고 무거운 게 붙었으니까 금속판의 질량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수용액의 질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금속판의 질량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아마 수능에도 이 유형은 나온다. 네. 자, 다음에 16번. 그림은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예요. 자, 촉매 넣어서 뭔가를 바꿔주는 장치인데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랑 이산화질소를 환경 오염에 덜 해로운 자, 봐.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꿨으니까 산소를 붙였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이산화질소가 질소가 됐으니까 산소를 잃어버렸지. 이 경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촉매 변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결국에는 일산화탄소는 뭘로 바꿔주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로 바꿔주고 이산화질소는 산소를 떼어내서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랑 질소를 방출을 시킨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질문 있어요? 질문. 7 또 없어요? 7번 보자. 그림은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주각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은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되면서 떨어져 나온 전자 두 개를 수소 이온이 받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된 게 맞고요. 염화 이온은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이온을 무슨 이온이라고 하냐면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마그네슘이 잃어버렸고 수소 이온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에서 수소 이온으로 이동을 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 됐어요? 또 있어요? 질문? 없어? 네.